뉴욕 항만 한복판 70년 된 낡은 예인선이 갑자기 세상을 바꿨습니다. 배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도 없습니다. 대신 한국 기술이 숨겨진 암모니아 연료 시스템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폐선 직전의 예인선으로 세계 최초 무탄소 항해를 하겠다니요. 하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과 에너지 시스템이 만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HD 현대의 설계 노하우, SK 이노베이션의 연료 기술, 그리고 한국전력 반도체 업체들의 첨단 기술이 결합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해운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탄소 배출 제로, 완전히 조용한 운항, 그리고 기존 선박보다 더 효율적인 추진력까지. 첫 시동에서는 실패했어요. 연료 전지가 불안정했고 암모니아 누설까지 발생했죠. 뉴욕항 당국은 더 이상 허가할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긴급 지원 인력이 투입됐고 새벽 4시에 무인 시운전을 강행했어요. AI 기반 안전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폐선 직전에 배가 세계 해운업계를 뒤흔든 게임 체인저가 됐을까요? 그리고 한국 기술이 어떻게 이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그때 그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김 에이모지에서 선박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3월 뉴욕 브루클린 조선소 한쪽 구석이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초라한 예인선 하나가 있었어요. NH3 크래켄이라는 이름의 배였죠.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정말 오래된 배였어요. 녹슨 외관의 낡은 엔진, 곧 해체될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에이모지와 한국 파트너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이 배를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처음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동료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걸로 무탄소 운항? 미친 짓이야. 현장 기술자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불가능하다는 시선들이었죠. 70년 된 낡은 배에 최첨단 기술을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설계도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서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추진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존의 디젤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암모니아가 연료전지에서 분해되면서 전기와 질소, 물만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안전성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는 가스거든요. 조금이라도 누설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파트너들의 기술력을 보고 확신이 생겼어요. HD 현대의 조선 설계 노하우는 정말 대단했어요. 복잡한 암모니아 저장 및 공급 시스템을 안전하게 배치하는 설계였어요. SK 이노베이션의 연료 시스템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력 반도체 업체들이 만든 인버터 기술이 핵심이었어요. 연료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선박 추진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거였어요. 모든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멈출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더욱 완벽해야 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왔어요. 총 8명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이었어요. 팀장인 박준호 씨는 HD 현대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어요. 30년간 선박 설계를 해온 정말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어요. 연료 시스템 담당인 이수진 씨는 SK 이노베이션의 연구원이었어요. 암모니아 연료 기술의 국내 최고 전문가였어요. 전력 시스템 담당 김태현 씨는 전력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였어요. 이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꼼꼼함과 완벽주의가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여러 번 검토하고 또 검토했어요.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정말 까다로웠어요. 미국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안전 규정을 적용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 세계 해운업계가 주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도전은 암모니아 저장 탱크 설치였어요. 기존 연료 탱크를 완전히 교체해야 했어요. 암모니아는 액체 상태로 저장되는데 압력과 온도 관리가 정말 까다로워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3중 안전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탱크 자체의 안전성, 두 번째는 압력 감지 시스템, 세 번째는 긴급 차단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구조였어요. 두 번째 도전은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였어요.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었어요. 온도와 압력, 유량까지 모든 게 정확하게 제어되어야 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작업했어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세 번째 도전은 전력 변환 및 추진 시스템이었어요. 연료 전지에서 나온 전기를 선박 추진에 적합하게 변환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서 한국의 전력 반도체 기술이 빛을 발했어요.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정말 기대됐어요. 과연 이 모든 기술이 실제로 작동할까요? 70년 된 낡은 배가 정말 미래형 친환경 선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모든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거였어요. 에이모지 본사는 뉴욕에 있지만 핵심 부품과 제어 시스템 상당수가 한국에서 제작됐어요. 처음에는 호환성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한국에서 만든 부품들이 미국 시스템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압 규격부터 시작해서 통신 프로토콜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박준호 팀장이 말했어요. 이런 문제는 예상했던 거예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먼저 모든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했어요. 암모니아 저장 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 전력 변환 시스템을 각각 따로 테스트한 거예요. 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한 후에 통합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연료 전지에서 전력 변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압 불안정이 생겼어요. 한국의 전력 반도체 기술로는 문제 없었는데 선박의 전체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김태현 엔지니어가 밤새 원인을 분석했어요. 문제는 접지 시스템이었어요. 선박의 오래된 전기 시스템과 새로운 전력 반도체 시스템 사이에 간섭이 생긴 거였어요. 해결책은 새로운 차폐 시스템을 추가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긴급히 부품을 공수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팀워크가 더욱 강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같았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추진선을 완성하는 것. 특히 안전 시스템 구축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빛났어요. 다중 안전장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말 완벽했어요. 압력, 온도, 유량, 농도까지 모든 파라미터가 실시간으로 감시됐어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는 구조였어요. 이수진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안전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국제회사 기구의 기준보다도 더 까다로운 안전 규정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고 안전 검사도 모두 통과했어요.
이제 실제 가동 테스트만 남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뉴욕항 당국의 허가였어요.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라서 항만에서 사용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항만 당국은 안전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했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팀이 준비한 안전 자료가 정말 완벽했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한 위험 분석 보고서였어요. 사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까지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안전 장비들도 모두 국제 최고 수준이었어요. 결국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한된 구역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드디어 첫 가동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팀 전체가 정말 흥분했어요. 몇 달간의 준비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박준호 팀장이 모든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정말 신중한 접근이었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철학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한국 기술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안전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드디어 첫 시동을 걸 시간이 됐어요.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기술이 실제로 작동할까요? 70년 된 예인선이 정말 미래의 친환경 선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2025년 5월 첫 가동 테스트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모든 팀원들이 조선소에 모였어요. 긴장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박준호 팀장이 최종 점검을 지시했어요. 모든 시스템을 한 번 더 확인하자고 했어요. 암모니아 저장 탱크 압력 정상, 연료 전지, 온도 정상, 전력 시스템 대기 상태 정상. 모든 지표가 녹색 불빛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암모니아 공급 시스템 활성화였어요. 탱크에서 연료 전지로 암모니아가 서서히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압력 게이지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시스템이 안정화됐어요.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두 번째 단계는 연료전지 가동이었어요. 암모니아가 분해되면서 수소와 질소로 분리되는 과정이었어요. 그 수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였어요. 처음 10분간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전력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팀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5분쯤 지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연료전지의 부하가 갑자기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력 출력이 계속 요동치면서 일정하지 않았어요. 이수진 연구원이 급하게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연료전지 내부 온도가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 팀장이 즉시 부분 가동 중단을 명령했어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멈추자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암모니아 분해기에서 미세한 누설이 발생한 거예요. 양은 정말 적었지만 독성가스 누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즉시 비상 절차가 가동됐어요. 모든 인원이 대피하고 전문 방제팀이 투입됐어요. 다행히 누설량이 워낙 적어서 큰 위험은 없었어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정말 컸어요. 몇 달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20분 만에 중단된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뉴욕항 당국의 반응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당국이 즉시 조사팀을 파견했어요. 항만 안전 담당관이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이 실험, 더는 허가 못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금지야.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허가를 다시 받으려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했어요. 그것도 당국이 만족할 수준으로요. 팀 분위기가 정말 침울해졌어요.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하지만 박준호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자고 했어요.
그날부터 진짜 치열한 분석이 시작됐어요. 연료전지 부하 불안정의 원인부터 찾아보기로 했어요. 김태현 엔지니어가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분해해서 점검했어요. 문제는 전력 변환기의 제어 알고리즘이었어요. 부하 변동에 대한 반응이 너무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작은 변화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 거였어요. 해결책은 제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거였어요. 더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을 바꿨어요. 두 번째 문제인 암모니아 누설도 원인을 찾았어요. 분해기와 파이프 연결 부위의 실링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온 고압 환경에서 실링 재료가 예상보다 빨리 열화된 거였어요. 해결책은 더 고성능 실링 재료로 교체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항공 우주용 고성능 실링을 긴급 주문했어요. 모든 연결 부위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실시간 누설 감지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했어요. 미세한 누설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센서였어요. 문제 해결에 한 달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훨씬 더 완벽해졌어요. 안전성과 안정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어요. 한국에서 추가 지원 인력도 투입됐어요. 안전 시스템 전문가 3명이 더 왔어요. 이분들은 원자력 발전소나 화학 플랜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새로운 안전 시스템은 정말 완벽했어요. 3중 안전장치의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차단 시스템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뉴욕항 당국에 제어가를 신청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완벽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문제 분석 보고서, 해결 방안, 개선된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였어요. 당국도 개선된 안전 시스템에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 안전장치면 충분하다고 인정했어요. 드디어 재시험 허가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엄격한 조건이었어요. 전문 안전 감시팀이 상주하면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중단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있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개선됐으니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재시험을 위한 준비가 한창일 때 저희는 더욱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단순한 정박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항해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뉴욕항 당국의 허가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어요. 항만 안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어요. 박준호 팀장이 제안했어요. 새벽 시간에 무인 시운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무인 시운전이라니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바다에서 테스트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AI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무인 운항도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선박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동으로 최적의 운항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안전 관련 기능이 뛰어났어요. 압력 변화, 온도 변화, 진동, 누설 등 모든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거였어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는 새벽 4시에 무인 시운전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항만 규제를 피해서 실제 바다에서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물론 위험한 시도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항만 안에서는 제한적인 테스트만 가능했거든요. 진짜 성능을 확인하려면 실제 항해 조건에서 테스트해야 했어요. 새벽 3시부터 최종 준비에 들어갔어요. 모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암모니아 저장량, 연료전지 상태, 전력 시스템,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지표가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AI 안전 시스템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수천 개의 센서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배의 모든 상황을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새벽 4시 정각, 드디어 무인 출항을 시작했어요.
원격 조종실에서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 배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인 암모니아 시스템 가동이 시작됐어요.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개선된 제어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연료전지도 예상대로 안정된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온도와 압력이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어요. 추진 시스템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기존 디젤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진동도 거의 없었어요. 정말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굴뚝에서 나오는 건 단지 수증기뿐이었어요. 정말 깨끗한 운항이었어요. 배가 항구를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시스템 반응을 확인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부하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연료전지 출력이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됐어요. 전력 변환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1시간이 지나도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어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문제 없었어요. 팀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드디어 성공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긴급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인위적으로 시스템에 부하를 가해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연료전지 온도를 의도적으로 올려봤어요. 설정 온도를 넘는 순간 AI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어요.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고 출력을 조절했어요. 온도가 안전 범위로 다시 돌아왔어요. 압력 변화 테스트도 해봤어요. 암모니아 압력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봤어요. 역시 즉시 감지하고 자동으로 밸브를 조절해서 압력을 안정화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누설 감지 테스트도 완벽했어요. 아주 미세한 양의 암모니아를 의도적으로 방출해봤어요. 센서가 즉시 감지하고 경보를 울렸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해당 구역을 차단했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기술이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박준호 팀장의 철학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모든 안전 테스트를 통과한 후 배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어요. 총 6시간의 무인 항해였어요.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박준호 팀장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한 번의 성공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더 많은 테스트를 통해 완벽한 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테스트를 반복했어요.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테스트했어요. 모든 테스트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왔어요. 시스템의 신뢰성이 완전히 입증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 자신이 생겼어요. 세계에 공개할 준비가 됐다고 확신했어요. 드디어 세계에 공개할 날이 다가왔어요. 2025년 7월 12일 전 세계 기자 50명을 초청한 역사적인 시연회였어요. 그 전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몇 달간 준비한 모든 것이 하루에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준호 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5시부터 조선소에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팀장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CNN, BBC, NHK까지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취재진을 파견했어요. 해운업계 전문지들도 총출동했어요. 이 시연이 성공하면 전 세계 해운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기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정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암모니아로 추진하는 배란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는 시선들이었어요. 한 영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정말 배출가스가 전혀 없나요? 네, 암모니아가 연료전지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건 질소와 물뿐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독일 기자는 안전성에 대해 질문했어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는데 안전한가요? 3중 안전 시스템과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수진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일본 기자는 기술의 출처에 관심이 많았어요.
핵심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 건가요? 네, 조선 설계부터 연료 시스템, 전력 제어까지 한국 기술이 핵심입니다. 박준호 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승선이 시작됐어요. 기자들이 하나둘씩 배에 올라타면서 신기해했어요. 엔진실을 보여줬는데 기존 배와 완전히 달랐어요. 시끄러운 디젤 엔진 대신 조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굴뚝도 달랐어요. 검은 연기 대신 깨끗한 수증기만 나올 예정이었어요. 11시 정각, 드디어 출항했어요. 목적지는 뉴욕항에서 뉴저지까지 8시간 무정차 항해였어요. 기존 디젤 선박으로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어요. 시스템 가동과 함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정말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기존 배의 엔진 소음에 익숙했던 기자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게 정말 움직이고 있는 거 맞나요?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속도계를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줬어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놀란 건 진동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디젤 엔진의 거친 진동에 비해 전기 추진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고급 전기 자동차를 타는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로 놀란 건 정말 배출가스가 없다는 거였어요. 굴뚝에서 올라오는 건 단지 따뜻한 수증기뿐이었어요. 검은 매연은 전혀 없었어요. 기자들이 계속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어요. 특히 굴뚝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어요. 정말 깨끗한 배출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항해가 진행되면서 시스템 성능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료전지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전력 변환 효율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무엇보다 모든 안전 지표가 정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상용화 가능성이었어요. 이 기술을 실제 상용 선박에 적용할 수 있나요? CNN 기자가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도 진행 중이에요. 박준호 팀장이 답했어요. 비용은 어떤가요? 기존 디젤 선박보다 비싸지 않나요?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어요. 초기 투자비는 높지만 연료비와 환경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이수진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나요? 일본 기자가 민감한 질문을 했어요. 연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실증에 성공한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저는 자부심을 담아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암모니아 추진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바다에서 장거리 항해에 성공한 건 저희가 최초였어요. 오후에는 더 깊은 바다로 나가서 성능 테스트를 했어요. 최고 속도 테스트도 해봤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 나왔어요. 연료 효율성도 뛰어났어요. 기존 디젤 선박보다 연료 소모량이 적으면서도 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어요. 해질 무렵 뉴저지 항구에 도착했어요. 총 8시간의 무정차 항해를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정말 해냈구나 싶었어요. 마지막 질의응답에서 BBC 기자가 인상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 성공이 해운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박준호 팀장이 감동적으로 답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모든 선박이 이런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바다에서 탄소 배출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저희 시연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암모니아, 차세대 선박 연료 현실화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어요. 저희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예상했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연 다음 날부터 일본과 덴마크 업체들이 연달아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암모니아 추진 연구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저희 성공에 자극받은 것처럼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들이었어요. 일본의 대형 조선사는 이미 3년 전부터 암모니아 추진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주장했어요. 내년에 실증선을 진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덴마크의 엔진 제조사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암모니아 엔진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했어요. 심지어 중국 업체들도 가세했어요. 자국 내에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실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가 암모니아 추진 기술에 뛰어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연구와 실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이미 실제 바다에서 완벽한 성공을 입증했어요. 8시간 무정차 항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박준호 팀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발표는 쉽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거예요.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동에서 실패하고 누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안전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실제로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며칠 후 국제해운기구 IMO에서 기술회의가 열렸어요. 전 세계 해운 관계자들이 모여서 암모니아 추진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희도 초청받아서 기술 발표를 했어요. 회의장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와 있었어요. 일본,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등 해운 강국들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박준호 팀장이 저희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실제 시연 영상과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기술의 완성도를 입증했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 대표가 질문했어요. 안전성 검증은 얼마나 했나요?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나요? 박준호 팀장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개월간 반복 테스트를 했고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실제 항해에서도 단 한 번의 문제가 없었어요. 덴마크 대표는 더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차별점이 뭔가요? 이수진 연구원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이미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실증 없는 설계는 종이 위의 꿈에 불과해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다른 업체들은 아직 설계 단계나 부분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실제 바다에서 장거리 항해에 성공한 건 저희뿐이었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상용화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선박에 적용할 수 있나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미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를 시작했고 내년에 실증선을 진수할 예정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희가 단순한 연구나 실험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회의 마지막에 IMO 사무총장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발표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 기술이 현실이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해운업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기술을 인정해 준 거였어요. 회의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모두 협력을 제안하거나 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했어요. 특히 유럽 선사들이 적극적이었어요. 환경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는 무탄소 추진 기술이 절실했거든요. 그날 저녁팀 회식에서 박준호 팀장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전 세계가 저희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에 선 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바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저희 성공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와 글로벌 선사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였어요. 먼저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K에너지 동맹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거였어요.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에너지 기술과 조선 기술을 결합해서 글로벌 친환경 해운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정말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정부 예산만 수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어요. 민간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기로 했어요. HD현대,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참여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모든 조선 및 에너지 기업들이 힘을 합치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HD현대 미포조선에서 나왔어요.
1300TEU급 암모니아 추진 피더선 설계에 대한 AIP 승인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AIP는 기본 설계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건조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박준호 팀장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저희가 만든 작은 예인선 기술이 이제 대형 상용선에 적용되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피더선은 대형 컨테이너선과 항구를 연결하는 중간 규모의 선박이에요. 1300TEU라면 컨테이너 1300개를 실을 수 있는 상당한 크기였어요. 이 규모의 선박에 암모니아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정말 도전적인 일이었어요. 예인선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미 기본 기술은 검증됐고 규모만 확대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SK와 A모지는 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50척의 무탄소 선박을 건조한다는 목표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전 세계 해운업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쏟아졌어요. 노르웨이의 대형 선사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자국 항로에 암모니아 추진선을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덴마크의 머스크도 관심을 표했어요. 글로벌 최대 해운 회사인 머스크가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정말 큰 의미였어요. 일본 선사들도 조심스럽게 접촉해 왔어요. 자국 기업들이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저희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유럽연합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유럽 그린딜 정책에 저희 기술을 핵심으로 포함시키고 싶다는 거였어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에 한국의 암모니아 추진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기술이 전 세계 환경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어요. 중국에서도 예상 밖의 제안이 왔어요. 자국의 대형 조선소에 기술 이전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물론 핵심 기술은 공개할 수 없었지만 일부 협력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저희 기술에 주목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이 시작됐어요. 매일 해외 미팅과 기술 설명회가 이어졌어요. 각 나라의 해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어요. NH3 크레케노를 이용해서 실제 항해 시연을 보여줬어요. 매번 참관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조용하고 깨끗한 운항에 감탄하는 모습들이었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어요. 수개월간의 무사고 운항 기록이 쌓이면서 기술의 안정성이 입증됐거든요. 그해 말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정부 주최로 K에너지 동맹 출범식이 서울에서 개최된 거였어요. 전 세계 해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이 친환경 해운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에너지 기술이 만나서 바다의 탄소를 지우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한 거였어요. 출범식에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됐어요. 2026년까지 대형 컨테이너선 실증, 2028년까지 상용화, 2030년까지 글로벌 보급이라는 단계별 계획이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었어요. 각 단계마다 명확한 목표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박준호 팀장이 기술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바꿀 것입니다. 한국이 친환경 해운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참석한 해외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출범식 이후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시작됐어요. HD현대는 대형 조선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전용 조선소를 신설한다는 거였어요. SK이노베이션은 암모니아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섰어요. 전 세계 주요 항구에 암모니아 보급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정말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였어요. 선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연료 공급부터 정비, 운항 서비스까지 모든 걸 포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희 A모지도 급속히 성장했어요. 직원 수가 10배로 늘어났고 연구개발 예산도 크게 확대됐어요.
뉴욕 본사 외에 서울에도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관심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암모니아 추진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의 대학들도 관련 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했어요. 미래 세대가 이 기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말에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유엔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 발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환경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서 박준호 팀장이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저희 팀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70년 된 낡은 예인선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그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꿈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환경에 대한 기여였어요. 바다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한국 기술이 앞장서게 된 거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NH3 크레케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어요. 폐기 위기에서 세계 해운업계의 아이콘으로 완전히 부활한 거였어요. 매주 전 세계에서 견학단이 찾아와서 이 역사적인 배를 구경해요. 한때 해체될 뻔했던 낡은 예인선이 이제는 미래 기술의 상징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정기 점검을 하던 중에 정말 감동적인 걸 발견했어요. 엔진실 한쪽 구석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작지만 강하게, 조용하지만 멀리 간다. 메이드 위드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의 정신을 잘 표현한 말 같았어요. 작은 예인선이지만 강력한 기술로 무장했고 조용하지만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이 퍼져나간 거였어요. 박준호 팀장도 그 메모를 보고 정말 감동해했어요. 저희 팀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NH3 크레케노는 매일 뉴욕항에서 운항하고 있어요. 실증 목적은 끝났지만 홍보와 교육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매번 완벽한 무탄소 운항을 보여주면서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누적 운항 시간이 1000시간을 넘어섰는데도 단 한 번의 사고나 고장이 없었어요. 정말 완벽한 안전 기록이에요. 이제 후속 프로젝트들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HD 현대의 1300TU급 피더선 건조가 시작됐어요. NH3 크레케노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내년 초에 진수될 예정이에요. 더 큰 규모의 실증을 통해 기술의 확장성을 보여줄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의 연료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어요. 이미 부산항과 인천항에 암모니아 보급 시설이 설치됐어요.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에도 설치될 예정이에요. 전 세계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암모니아 공급망이 구축되는 거예요. 국제 협력도 확대되고 있어요. 일본과는 경쟁 관계이지만 안전기준 통합 같은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어요. 유럽연합과는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중국과도 제한적이지만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친환경 해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에이모지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전 세계 암모니아 추진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어요. 박준호 팀장은 에이모지 서울 연구소장이 됐어요. 이수진 연구원은 글로벌 연료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김태현 엔지니어는 전력 시스템 표준화 작업을 이끌고 있어요. 정말 꿈의 팀이 된 거예요. 최근에는 차세대 기술 개발도 시작했어요.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수소, 메탄올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무탄소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예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자랑스러운 건 NH3 크레케노예요. 이 작은 배가 전 세계 해운업계를 바꾼 시발점이 됐으니까요. 매일 아침 조선소에서 크레케노를 볼 때마다 감동이 새로워요. 한때 폐기될 뻔했던 배가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해요. 조선 강국 한국의 전통에 새로운 친환경 기술까지 더해져서 정말 무적의 조합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이 이어질 거예요. 더 크고 더 효율적인 무탄소 선박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언젠가는 전 세계 바다에서 탄소 배출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뉴욕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혁명은 한국 기술이 바다의 탄소를 지우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NH3 크레케노가 있을 거예요. 작지만 강한 한국 기술의 상징으로 말이에요.